거대한 선박에 접근한 헬리콥터에서 미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줄줄이 하강합니다. 카리브해를 지나던 파나마 선적의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비슷한 시각 미군은 대서양 공해에서도 러시아 국적 유조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미국은 납포한 두 선박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빼돌리는 그림자 선단이라고 했습니다. We are in the midst right now and in fact about to execute on a deal to take all the oil. They can't move it because of our quarantine.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한 방울까지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셈입니다. 이렇게 수출길이 막힌 석유를 미국이 도맡아 팔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베네수엘라 임시정부가 원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을 넘기기로 했고 곧 미국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체포 나흘 만에 석유 판매 절차까지 착수한 겁니다. It will be arriving here at home very soo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already begun marketing Venezuelan crude oil in the global marketplace.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시장 가격으로 판매한 뒤 판매 대금은 별도 계좌에 두고 미국이 무기한 통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익금은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We will control how it is dispersed in a way that benefits the Venezuelan people, not corruption, not the regime.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원유로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산 제품만 구매하기로 했다면서 미국 농산물, 의약품, 에너지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위한다면서도 석유로 번 돈마저 미국의 보탬이 되도록 쓰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민주주의로 전환할지보다 석유 수익화 방안에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내에서조차 마두로 축출이 트럼프 개인의 전리품 챙기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을 붙인 케네디 센터 연단에 올라 마두로를 난폭한 인물이라 비난하면서 석유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의 거대 석유 회사들을 접촉할 거라면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들여와 석유값을 낮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I'm also meeting with oil companies. Let's go. You know what that's about. We've got a lot of oil to drill, which is going to bring down oil prices even further. 특히 베네수엘라가 고품질 원유 3천에서 5천만 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거라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런데 구입이 아닌 그냥 가져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인도한다는 표현을 쓴 대목이 주목됩니다. 판매 대금은 자신이 통제하고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인을 위해 쓸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장가로 최대 30억 달러, 4조 3천억 원의 거액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실행되면 원유가 중국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고 공급이 늘면서 미국 내 유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석유 문제를 연일 내세우는 건 유가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필수적임을 반증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런 속내를 감추지 않습니다. You got to win the midterms, because if we don't win the midterms, I mean, they'll find a reason to impeach me. I'll get impeached. 지지율은 바닥이고 마침 공화당 의원 한 명이 사망하면서 하원 의석은 간신히 과반인 218석으로 줄어든 상황. 자신의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주권국을 침공했다는 시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야권은 조폭 전략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측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실장이 이익 확보를 위해 군사력을 쓴다고 CNN 인터뷰에서 밝혔듯 목적 달성을 위한 거침없는 힘자랑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군사작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거대 석유 회사들과 접촉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가자마자 이들과 석유 생산과 투자부터 논의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확인된 매장량 기준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지입니다. 황 함량이 높고 점성이 매우 커 상온에서 거의 흐르지 않을 정도인 초중진류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시추와 정제에 비용이 많이 들어 원유 가격 자체는 북해산 브렌트유 등의 경진류나 중동의 중진류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정제 과정에서 아스팔트나 시멘트 원료 등을 부수적으로 생산해 수익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정유시설들은 이런 초중진류 정제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이후 줄곧 베네수엘라 원유를 언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We're going to have our very large United States oil companies, the biggest anywhere in the world, go in, spend billions of dollars,
fix the badly broken infrastructure. 미국 멕시코만 일대에는 쉐보론과 엑손모빌 등 거대 정유 회사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초중진류 하역에 적합한 항만과 파이프라인으로 정유 공장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인프라가 구축돼 있습니다. 1970년대 중동 오일 쇼크 이후 베네수엘라 원유 정제에 맞춰 시설을 개조한 세계 최대의 초중진류 정유 단지입니다. 2019년 베네수엘라 제재 이후 이곳의 가동률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가 들어오면 정유 회사들이 모인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같은 이른바 에너지 벨트엔 활기가 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중부 러스트 벨트와 함께 트럼프의 대표적인 지지 기반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 백악관에서 석유 회사 대표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의 일부 대형 석유 회사들의 주가는 벌써부터 급등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